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I 대표 이광회입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 듯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오신 그 모든 분들은 정말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다음에 어떤 공직자로서 이 메르스 다 떨치시고 지금 모든 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한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병균과 싸워온 역사이고 늘 인류가 이겨온 역사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병균이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다. 저 개인적으로 메르스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머지않아 올 그날을 고대하면서 제 인사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5 미래 에너지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12월 파리에서는 세계 195개국이 참가하는 기후변화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보다 최대 30%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체제에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우선 규제부터 떠올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에너지 포럼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년) 사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도 논의의 대상입니다. 과거 고유가 상황에서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지금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지 않았다면 박수를 받았을 일인데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요? 저유가로 바뀐 에너지 산업 환경에 대처할 방법을 바로 이 자리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문제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웃 중국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규모, 기술력에서 유럽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중국의 에너지 시장은 물론 우리의 시장까지 고스란히 내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킬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때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길정우 전하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제주에서 큰 걸음해 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과 무안에서 올라오신 오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정책에 큰 힘을 쏟고 계신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 정부 관료에서 지금은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을 맡고 계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님,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회사 운영도 바쁘실 텐데 저희 포럼에 나와 귀한 말씀 전해주실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님과 이우현 OCI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 포럼을 찾아주신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장님, 김상렬 OCI 부회장님,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님, 황은현 포스코에너지 사장님, 이창재 S오일 부사장님, 이완재 SKENS 부사장님, 김철진 SK어드밴스트 대표님,
류디형 한화에너지 대표님, 오늘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을 흔쾌히 수락하고 미국에서 먼 길을 와주신 로버트 스테빈스 하버드대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로버트 스테빈스 교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손수해 오셨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부도 걱정이 많은데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조연설을 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려를 하긴 했지만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 자리가 추진된 것이고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미래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데 정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선비즈 이광혜 대표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원인 국회의원 전하진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여기 제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이런 행사에 제가 자주 불려다니게 되고 있는데 마치 1998년도 IMF 직후에 벤처붐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 정책이 수요 관리와 분산 발전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전의 조한익 사장님께서 한전의 그 아성을 굉장한 변화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전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수요관리 시장을 열었다는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84년에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졌던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였습니다. 당시에 그 미니 컴퓨터 메모리가 1MB였는데요. 그 기계가 약 2억 정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64GB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대형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태양광으로 바꿀까, 원자력으로 바꿀까, 풍력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마치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전 도래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슈퍼그리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안은 결국 마이크로그리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로그리드를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잘 만들었을 때 일단 북한하고 통일됐을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우리가 원자력을 가져가겠습니까? 송전탑을 설치하겠습니까? 마이크로그리드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그리드는 전 세계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중지를 모아주시고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총리 인준 때문에 함께 끝까지 자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진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하진 의원과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일하고 있는 길정호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10시 20분부터 하는 우리 스테빈스 교수와 특별 대담에 제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국회에 이제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그냥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문제 여기 다 전문가들입니다만은 에너지 문제는 산업의 문제고 또 기후와 환경의 문제고 통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2 배출권 가지고 국제회의도 열리고 있고 합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자기 실정에 맞는 그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제가 사실은 토론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단기간에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단적인 예가 덴마크,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덴마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스트래티지 2050. 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전력과 에너지의 소비와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딜링크. 전력 소비를 늘리지 않고 경제 성장은 유지하겠다. 그게 철학이고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논의하시는 건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 효율성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에너지 컨섬션하고 경제 발전에 딜링크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는 이미 이제 기후변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업, 통상 이 문제와 총체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지금 CO2 배출권 문제 가지고 이미 통상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국경이 없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전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단 한국의 통일 과정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실험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 과제로서 저희들이 뽑았던 녹색 성장이라는 그린 그로스라는 문제는 국내에서의 관심보다 해외에서의 관심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저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홀대받고 있을지 몰라도 그린 그로스라는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한국이 선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린 그로스, 그 덕분에 저희들이 GGGI라든가 그린 클라이밋 펀드를 유치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산업 차원에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지원을 하는가 문제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김상엽, 카이스트의 김상엽 교수께서 아마 좋은 발제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을 넘어서서 그린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녹색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한국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오늘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정우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주는 왜 에너지 혁명을 꿈꾸는가라는 주제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에서 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시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 에너지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제주도의 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미래 에너지 산업에 도전하는 섬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 센터이자 테스트 베드를 완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자동차 10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의 100%를 육해상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업 모델을 산, 학, 관, 연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5월 26일 이 자리에도 참여해 계십니다마는 LG와 함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원과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선도적인 계획을 세우는 세밀함과 기필코 목표를 실현시키는 철저한 실행력을 갖춘 여러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제주도는 적극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전력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신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비를 전력 저장 장치의 기술 개발과 보급에 투자한다면 전력 체계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나아가 에너지 신기술은 통일 시대에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할 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 많고 태양이 강렬한 섬 제주는 써도 마르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에 힘입어 탄소 없는 섬을 완성하고 분산 독립적이면서 평화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의 평화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루어내는 에너지 평화의 발신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는 제주도를 보물섬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바람으로 만든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똑똑하게 전기를 쓰는 이러한 이야기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속의 혁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제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제주도만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훌륭한 새로운 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효과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부분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걸음 해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조 경제와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광해 조선비즈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하진 의원님, 길정우 의원님,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2015년 미래에너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미래에너지 포럼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에너지 대표 포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유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산유국이냐 소비국이냐,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 또는 제조업 중심국이냐 서비스업 국가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G7 국가들이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파리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가별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공약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산업의 상황 변화에 대해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국가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클린 에너지 장관회의와 이달 초에 개최된 OECD 강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이러한 경향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한계와 온실가스 대응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이미 석유장관은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화석연료 수요가 여전하지만 언젠가는 화석연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에 전력 수출 등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수장의 발언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호응하고자 지난주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황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전력 계통이 분리되어 발전 단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디젤 발전을 사용하는 도서지역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저장 장치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에너지 신산업 사례입니다. 작년 11월에는 건물, 사무실,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배터리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 등 전력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기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석탄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 등 친환경 전원의 비중을 늘렸으며 수요 관리를 위해 ICT, ESS 등 신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최근의 환경 변화를 부담으로 생각하느냐, 기회로 생각하느냐 하는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에너지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었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강한 나라가 반드시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80년대 우리나라가
통신 분야 인프라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2000년대 정보화 시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경험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술과 조선, 석유화학, 발전소 등 뛰어난 플랜트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기반 기술을 에너지와 융합한다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8대 에너지 신산업과 6대 신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공부문이 공개토록 할 것이며 전기차 충전소나 지능형 검침 인프라와 같은 기본 인프라 보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빨리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국내에서의 사업 실적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해외 진출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